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의 5살 박의 현준이. 곰인형 친구 또리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는 통에 엄마는 오늘도 정신이 없습니다. 노홍철 씨 어렸을 때 저 정도 아니었을까요? 김나영 쌤 봤어요? 지치나 김나영 씨 진짜.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왜 이렇게 기운이 센 거야? 더워. 에이, 기분 또 어디 가서 뭘 하는 거야? 그렇게 잠시 숨을 고른 엄마. 뭐 하고 있는 거야? 현준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보는데 세상에 이게 뭐야? 이번엔 화장지로 한창 장난을 치고 있는 현준이. 몸을 미라로. 현준아! 장난꾸러기 현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바로 일명 미라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장난을 치고 노니 새로 사놓은 화장지는 길어야 2주면 동일할 지경입니다. 현준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장난하면 엄마 진짜 화낼 거야. 알겠어? 결국 현준이는 엄마에게 꾸지람을 듣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풀이 죽은 현준이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큰 걱정 없이 미뤄둔 집안일을 하는 엄마.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 잠깐 사이 거실에 있던 현준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현준아! 엄마는 곧장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봤지만 어찌된 일인지 어디에도 현준이는 없었습니다. 현준아! 아이고, 이 방에도 없는 거야? 마지막으로 아이의 놀이방으로 들어온 엄마. 집에 나간 게 아닐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잡동사니를 넣어둔 벽장 안을 보니 그곳에 현준이가 인형을 끌어안고 잠이 들어 있었는데요. 거기 잠이 들었네요. 현준아! 일어나봐. 한참 찾았잖아. 엄마가 이런 데 들어가지 말랬잖아. 먼지 많다고. 평소에도 인형 친구 또리와 숨바꼭질 놀이를 한다며 침대 밑이나 다용도실에 숨어있길 좋아하던 현준이였습니다. 이렇듯 천방지축 개구쟁이 아들이지만 많이 움직이는 덕분인지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현준이. 거기다 엄마가 챙겨주는 영양제도 꼬박꼬박 먹는 덕에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더 빨리 자라고 건강해 현준이를 보면 엄마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현준이는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심지어 먹은 걸 토하기까지 하는데 결국 병원을 찾게 된 현준이. 급히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왜 그러죠? 소장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네? 손이 막혀서? 소장이 막혀요?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음식물과 뒤엉켜서 소장에 걸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활발하고 건강했던 현준이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3년차에 4살 박이 예쁜 딸을 둔 수연 씨. 아기자기한 성격인데다가 손재주까지 좋은 수연 씨는 틈틈이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그 덕분에 쿠션이나 테이블보, 딸아이 장난감까지 수연 씨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딸 민지도 엄마가 쓰다 남긴 전 조각을 가지고 인형놀이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혹시나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꼭 높은 선반에 정리해두고 아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민지야, 어떻게 안 돼! 이렇듯 꼼꼼한 수연 씨가 가장 철저히 하는 것은 바로 청소. 바닥은 물론 딸아이의 장난감에 묻은 먼지 한 톨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수연 씨에겐 화장지와 물티슈는 절대 뗄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민지야, 안 되겠다. 우리 청소하자. 알지? 특히 요즘 들어 민지의 비염 증상이 조금 심해진 듯해 더욱더 집안 청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수연 씨.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기를 돌렸는데 왜 이렇게 콧물이 나니? 이렇게 봐. 봐봐. 민지 안 되겠다. 엄마 청소 끝나고 약 먹자.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평화롭게 낮잠이 든 것을 확인한 수연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왜 이래요? 호흡 불러? 뭘 먹었나? 얘 왜 이래? 건강했던 민지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더니 곧 의식을 잃고 말았고 결국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선생님, 우리 민지 왜 이러는 거예요? 쌓여서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네?
예상치도 못한 것이 민지의 기도를 막고 있었다는 의사의 말.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준이의 소장에 쌓여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민지의 기도를 막아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 이것이 우리의 위, 소장 같은 소화기관이나 호흡기 등에 남아있을 경우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오랜 시간 몸속에 쌓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접촉하게 되는 것으로 특성상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들이 이것에 더 많이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쌓여 소화기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질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몸속에 쌓여서 소화기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질식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 알겠는데요. 와당할까? 아, 근데 어떻게 웃겨드려요? 아니면 맞춰드려요? 웃기면서 맞춰주세요. 그러면 제가 갈까요? 제가 그 학술 용어 하나 써드릴게요. 그 휴지, 아이들이 휴지를 가지고 많이 놀았잖아요. 휴지 속에는 형광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휴지를 좀 더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형광 물질. 왜? 아니 그럼 빛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요? 하얗게 보이게 하려고. 이게 표백을 하는 과정에서 형광물질. 그렇죠. 그래서 그 형광 물질이 몸속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 좀 이게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형광 물질이 없는 휴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형광 물질이 문제였습니다. 세게 맞을 것 같다. 답은 형광 물질. 저는 항상 이 생활 속에서 이 정답을 유추해내요. 얼마 전에 제가 다이나믹 듀오라고 사랑하는 이 가수 동생 집에 놀러 갔는데 고양이를 아주 이쁜 걸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멋있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그냥 멀쩡히 혼자 놀던 고양이가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양이 어떻게 아파 빨리 병원 데려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형 당하지 마. 원래 고양이들은 저런 특성이 있어. 털이나 먼지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걸 토해내서 자기의 건강을 유지시켜. 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헤어볼. 그죠? 이 나영 씨도 고양이를 키워서 뭐 잘 알겠지만 이 고양이한테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사람에게 또 더욱더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까 아이들이 놀 때 휴지를 뽑고 인형을 갖고 놀면서 털이나 먼지들이 목구멍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끼고 언니가 가까이 있는 게 먼지잖아요. 그 먼지들이 쌓이면서 이 미약한 아이들의 이 목구멍에서는 이 안에 있는 이런 거 액체들이 뭉치면서 기도를 막은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고양이처럼 대세임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네요. 정답은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 털보다도 두꺼운 인형의 털! 인형털, 인털! 저는 성인지는 괜찮지만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털! 붉은 털! 인털도 사람 털이네. 인털.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바로 인형에서 빠진 털 때문이었습니다. 현준이의 경우 인형의 털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 음식물과 함께 뒤엉켜 쌓이게 되었고 그것이 소장으로 들어가 염증까지 일으켰던 것이며 들어가네, 털이. 민지도 빠진 인형의 털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 털 뭉치가 되면서 1cm가 채 되지 않는 아이의 기도를 막는 바람에 질식을 유발했던 것. 특히 이런 사고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두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인형들이 털이 긴 편인데다 쉽게 빠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자,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형은 어린아이들이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장난감으로 특히 7세 전 미취학 아동은 특성상 눈, 코, 입이 있는 것은 모두 사람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인형을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한 친구라고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형과의 놀이를 통해 언어를 더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7세 이전의 아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인형들 중에서도 유난히 선호하는 유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제작진은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형을 좋아해요. 네. 먼저 크고 작은 털 인형과 털이 없는 헝겊 인형들,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폼으로 만든 인형들을 다양하게 준비해두고 인형을 사람과 동일시하는 나이대, 즉 6세 이전의 아동 15명에게 진열된 인형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도록 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실험 시작! 아이들은 3명씩 짝을 이루어 실험에 참가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귀여운 여자 어린이 2명과 남자 어린이 1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형 하나씩 골라볼까요? 인형을 고르도록 해보니 가장 먼저 남자 어린이가 털이 긴 강아지 인형을 선택했고, 곰인형. 여자 어린이 2명도 털이 복슬복슬한 곰 인형을 골라 신나게 인형 놀이를 시작합니다. 촉감이 좋아서 그런가? 이번에는 3명 모두 남자 어린이들. 자, 과연 어떤 인형을 고를까요? 보자마자 바로 셋 중 한 어린이는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을 골랐지만 나머지 2 어린이는 털이 있는 사자 인형과 헝겊으로 된 너구리 인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어린이만 3명. 잠시 고민하는 아이들. 그리곤 곧 한 어린이가 털이 길고 수북한 사자 인형을 골랐고, 다른 아이도 큰 곰 인형을 안아듭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남자 어린이만 플라스틱 인형을, 여자 어린이들은 둘 다 털 인형을 선택했고, 마지막 어린이들은 3명 모두 털 인형을 골랐습니다. 실험 결과 총 15명의 어린이 중 11명이 털이 있는 인형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털이 있는 인형이나 헝겊 인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이나 털로 된 인형의 경우 소재의 특성 때문에 따뜻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아이들은 그것을 마치 엄마의 품속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독 아이들이 잘 때 끌어안고 자는 인형들은 대부분 헝겊 인형이나 털 인형인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인형에다 대고 주무시는 거기 때문에. 특히 털 인형을 고를 때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더 많이 느끼기 위해 털이 풍성하고 긴 것을 고르고, 그로 인해 인형에서 빠진 털이 아이들의 몸속으로 들어가 쌓이는 부작용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 그렇다면 털 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인형 털에 노출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 것일까? 제작진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털이 없고 깨끗한 헝겊 인형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했던 어린이들 중 인형을 가장 좋아했던 5명에게 자유롭게 인형을 가지고 놀도록 하고 그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인형을 집어든 남자아이, 인형의 팔을 잡고 이리저리 신나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인형들을 서로 부딪히며 장난스럽게 싸움도 합니다. 엄청 높겠네. 푹신한 인형이 마음에 드는지 품에 꼭 안고 얼굴을 묻는 여자 어린이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 남자 어린이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인형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가지고 논 인형이 털 인형이라면 어떨까요? 실험맨이 헝겊 인형 대신 털 인형을 가지고 아이들과 똑같이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시작! 첫 번째, 인형 부딪히기. 아이들이 좋아했던 사자 인형과 곰 인형으로 어린 아이들처럼 신나게 부딪혀보는 실험맨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니 인형에서 빠진 털들이 사방에 날리는 충격적인 모습. 이번에는 인형을 꼭 안고 쓰다듬기도 하고 뽀뽀하는 모습을 따라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만. 검은색 옷 여기저기에 수북하게 쌓인 털. 실제로 무방비 상태의 어린이였다면 이 털들이 아이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갔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빠지는 인형의 털이 실제로 아이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형의 털이 입과 코를 통해 기도로 들어가면 우선 알레르기나 천식 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털이 장기간 몸속에 쌓일 경우 기도에서 털이 뭉치면서 기도의 폭이 1cm가 채 되지 않는 유아는 질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도를 막지 않아 질식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폐로 들어가게 되면 염증을 유발해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아닌 식도로 털이 들어가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고 위, 소장, 대장까지 도달해 그 안에서 음식물과 섞여 점점 쌓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17개월 된 아기 소장에서 인형의 털뭉치가 발견되어 수술로 꺼낸 사례가 있고 30대 여성의 위에서 인형의 털뭉치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형털이 우리 몸에 남아 위나 소장, 대장 등에 남아 있으면 염증이 생겨서 위궤양이나 일명 맹장염이라고 불리는 충수돌기염을 발생하고 더 오래 둘 경우 장이 썩는 괴사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언어 능력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인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형의 털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털 인형 등 봉제 완구를 구입할 때는 일단 어두운 색의 천이나 옷에 문질러보고 털이 빠지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 구입하도록 하며 특히 장난감을 자연스럽게 입에 물고 빠는 3세 이하의 영아에게는 털 인형보다는 천으로 만들어진 헝겊 인형을 갖고 놀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털 인형이나 쿠션 등 털 장식이 있는 제품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하게 빨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는 중성세제나 울 샴푸를 미지근한 물에 풀어 천에 적신 후 털이나 천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인형을 닦아내고 때가 많은 부분은 칫솔로 가볍게 쓸어주면 깨끗해집니다. 그 후 깨끗한 물에 적신 천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닦아준 뒤 그늘에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귀엽고 예쁘게만 보이는 털인형. 하지만 세심한 관리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서서히 우리 아이의 건강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